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이님. 네, 안녕하세요. 잠퉁이님. 네, 오늘도 고양이 신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후기란에 보니까 새로운 신도분들께서 몇 분 들어오고 계시고 네. 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네. 고양이들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 다단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로운 신도분들 들어오시면요. 저희는 매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 게을러서 요즘 게을러져서 이벤트 사항을 공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월달까지 지금 거기 적혀있진 않지만 3월달까지 이벤트는 기존의 신도분들이 새로운 신도를 데리고 오셔서 후기란에 누구한테 얘기 듣고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1+1이 되면 네. 새로 들어오신 분과 그분을 이끌어주신 네, 추천인분. 네, 추천인분까지 고양이 신전 엽서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추천해주신 분이 네. 한 10세트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분이? 상관없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야 감사드리죠. 고양이 신전 엽서 세트는 뒤에 질문과 답이 달려있는 굉장히 유용한 선물로 주면 뭔가 이제 좀 궁금해하는 초보 집사에게 너 그런 게 고민이야? 이 엽서를 받아봐. 이러면은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네. QR코드로 저희 그 에피소드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엽서는 한번 사용을 하면 네. 그러니까 우표를 붙여서 네. 보내기만 하면 네. 이제 QR코드는 쓸 수 없잖아요. QR코드 옆자리에다 붙이시면 되겠죠. 아하. 그 우표 붙이는 자리에 이게 지금 규격 엽서 사이즈거든요. 네. 그런데 우표 붙이는 자리에 QR코드를 넣어놨는데 네. 우표를 옆으로 붙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왜 우표 자리에 QR코드를 넣으셨어요? 실수? 네. 그렇네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만 생각했지. 네. 뭐랄까 엽서를 통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엽서 한 장을 네. 거기다 선물을 주고 네. 이제 그 우표를 붙여서 네. 보내고 네. 그 받으시는 분이 이제 궁금하면은 QR코드로 들어갔다가 유용하면 저희 방송까지 들어보게 되게끔 하는 그렇죠. 거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지금 1+1 이벤트에는 지금 토근님과 토북님 네. 네, 두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네. 아직까지 주소를 안 보내주고 계세요. 네. 주소 좀 보내주세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새로 들어오신 신자분들, 그리고 네. 기존의 신자분들도 모두 1+1, 1+1 이벤트를 꼭 3월 말까지 진행이 되니까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개인정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절대 방송에서 주소를 얘기하거나 이름을 얘기하거나 네. 그리고 그 주소를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난번에 토근님이 그러셨죠? 토근님 한번 제가 엽서를 발송해 드렸었는데 네. 주소하고 연락처 다시 주셔야 돼요. 네. 보내자마자 바로 삭제하는 걸로. 네. 다 지워버려가지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자, 지난 시간에는 딱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네. 순서가 좀 뒤집힌 것 같긴 하지만 네. 중성화 수술의 시기와 네. 중성화 수술 후의 간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급하게 후기에, 우리가 좀 네, 편성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죠? 후기에 신도분께서 중성화 수술을 이제 3월 달에 생각하고 계신다. 네. 3월에서 4월 달에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급하게 하느라고 네. 중성화 수술 시기를 먼저 알아봤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네.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네. 중성화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네, 그걸 좀 알아봐야겠죠. 그건 굉장히 큰 이슈 아닌가요?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막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네. 중성화 수술의 장단점과 네. 그리고 길냥이들 중성화 수술, TNR 이런 것들을 한번 쓱 알아보는 논쟁적인 어떤 논점들이 있는지 네. 그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양이 신전. 잠퉁이님. 네. 제가 드렸던 밥 아저씨? 네. 이미지 올리셨나요? 올렸습니다. 정말요? 진짜? 모르셨어요? Really? 올렸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중성화 수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중성화 수술이 보편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비율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트위님네 고양이들도 다 중성화 수술 돼 있죠. 네. 네.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나요? 저는 네. 솔직히 이제 사람도 네.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 할 수도 있듯이 네. 고양이도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본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걸렸지만 네.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 것 보고서 네네. 좀 감당이 힘들겠구나 하고 저도 포기를 했죠. 오줌을 싼다는 게 사내 아이? 스프레이. 네. 네, 수컷의 스프레이가 시작됐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트위님이 밖에서 사시면 문제가 없죠. 네, 네, 그렇죠. 트위님이 고양이들과 함께 정글 소녀처럼 네. 밖에서 살면은 이제 스프레이 하면서 트위님도 아마 하시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제 막힘을. 영역을 지켜야 되니까. 오줌은 아니더라도 사람이니까. 네. 사람은 보통 이제 뭐 울타리라든지 네. 어떤 영역을 만들어 가죠. 네, 네, 네. 그런데 고양이들한테는 그게 이제 스프레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공 같은 경우는 등으로 이렇게 비비고요. 그죠? 그렇죠. 나무를. 네. 네. 발톱도 좀 긁어놓지 않나요? 나무도? 발톱도 긁나요? 네. 내 발톱 이만큼 크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힘도 세고 뭐. 네. 이 발톱의 죽음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희는 실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잠충이님 네. 네, 고양이들은 안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안 하면 몇백 마리로 불어나는 게 순식간이죠. 그 수치를 계산해 보기가 힘들지만 네. 그 보통 아기 고양이가 네. 6개월이 안 돼서부터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4마리에서 6마리가 처음에 태어났고 네. 그 4마리에서 6마리가 다시 6개월이 안 돼서 그렇죠. 다시 4마리나 6마리씩 각각 낳으면은 각각은 아니죠. 한 3명쯤 그렇죠. 짝짝을 이뤄서 네. 그렇게 낳으면 그 또 몇 명이 될지 모르는 3 곱하기 6 되는 명수에 다시 곱하기 뭐죠? 헷갈리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제 그 암컷 고양이 한 마리가 물론 한 마리는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네. 수컷 고양이가 한 마리 같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네. 이론적인 건 잠깐만 한번 짚어보자고요. 네. 1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빠진 게 있어요. 4마리에서 6마리를 낳아요. 네. 고양이들이 보통. 근데 네. 4마리라고 잡았을 때 네. 그 4마리 2세대만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1세대 애들도 또 번식을 하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네. 번져나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1년 뒤에 네. 암컷 고양이, 임신한 암컷 고양이 한 마리로 칩니다. 네. 임신한 암컷 고양이 한 마리가 1년 뒤에 몇 마리로 불어나냐? 12마리. 뭐 그냥 그럴만해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내가 다 키우고 네. 몇 마리 분양 보내고 하면 되겠다. 1년 뒤에 12마리요?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2년 뒤에 67, 67마리로 불어납니다. 네네. 그 정도까지도 뭐 그냥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3년 뒤에 376마리 됩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냥 우리 집 넓으니까 네. 풀어서 키우고. 그렇죠. 뭐. 정문에서 차 타고 한 5분 들어가면 우리 집이니까 뭐 이런 분들은 네. 키울 수도 있어요. 네, 바글바글. 네, 그렇죠. 4년이 지났습니다. 2107마리. 음. 이건 물론 이론적인 숫자긴 합니다만 네. 바로 갈게요. 5년 11,801마리. 네. 네, 6년이 지났습니다. 66,088마리입니다. 네. 제가 우리 무슨 시나 구 정도인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 강의를 다닐 때 네. 이제 동물 보호 같은 거 강연을 다닐 때 네. 제가 강화도에 살잖아요. 네. 강화군 인구가 6만 정도 돼요. 강화도 인구가.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1학년하고 2학년을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1학년 들어와서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강화군 인구만큼 늘어난다고. 진짜로 그래요. 섬 하나예요. 네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짧게 말씀드리는 게 고양이 왕국을 건설하실 생각이 아니시면 네, 중성화를 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네. 말을 가끔 하긴 하죠. 네. 일단 엄청난 번식력이 있다는 건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일단 잠깐 말씀하신 트위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레이. 네. 이건 주로 수컷 남자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스프레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냥 오줌을 싸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엉덩이를 바짝 들고 네. 그냥 걸어가는 듯한 데서 스프레이 뿌리듯이 네. 되게 소량을 찍 분사를 합니다. 혹시 스프레이 맡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본 적도 없고 맡아본 네. 적도 없는데요. 그 스프레이라고 하는 게 남자애가 뭐 네.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해서 네. 그런 건데 네. 저희 애는 그렇게 분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물이 그냥 똥똥똥똥 이렇게 나오듯이 네네.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방울방울. 그러니까 자세만 잡고 아직 할 줄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네. 자세만 어떻게 본능적으로. 네, 아주 보고 배운 건 알 엄청 테니까요. 애기였는데 네. 그러는 거 보고 놀랬죠. 자, 스프레이라고 하는 건 농축된 오줌으로 네. 자신의 영역을 수컷들이 마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축된 오줌입니다. 네. 소량이긴 하지만 네. 정말 스프레이 뿌리듯이 분사를 하거든요. 그 뭐 요거트 제품으로 치자면 우유를 이렇게 농축해서 치즈 같은 정도로 되는 그런 거네요. 향으로 치면 완전히 같은 성분이지만 다른 성분이 된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 향은 아니지만 그렇죠. 오줌의 향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엄청 진하겠죠? 네, 우유 팩을 네. 여름에 뜨뜻한 데다가 아 이제 치즈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더 심한 거네요. 네, 터지기 직전까지 밖에다가 방치한 네, 다음에 뭔지 압니다. 네. 쫙 열면 안에 순두부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냥 우유와 그 순두부가 된 우유의 향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우. 아니 그래서 무슨 네. 오줌이 절여져 가지고 뭐 네. 냄새가 안 지워져서 유리너리를 쓰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오줌이 절여서 무슨 냄새가 저렇게 오줌 냄새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스프레이는 빨아도 냄새 안 사라집니다. 그냥 버리신다고 보는 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네. 어떤 어부가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제 낚시 생활을 하다가 네. 외국 어부예요. 네. 그 향유 고래에 똥을 낚았다고 합니다. 네. 또 똥내기. 네. 네네. 근데 네. 그 똥이 무려 네. 18억 이상인가? 그런 가치가 있대요? 하는 거래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오, 뭐냐면 네. 향유 고래랑 네. 그 사양이랑 또 뭐 하나인가 더 해가지고 3대? 4대? 무슨 그 사향류 중에 그러니까 네. 향료 중에 하나인가 봐요. 최고가의 향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추출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 향수 쓸 때 쓰는 네네. 그 오래 가는 거 있죠. 그게 네네. 다 그런 거에서 오는 거래요. 거기다가 고래똥이니 양도 엄청날 것 같은 그렇지, 느낌적인 느낌. 양이 진짜 어마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추출해가지고 네. 뭐 원심불릭이나 뭐 이런 걸 하겠죠. 네. 그렇게 한 거를 우리 몸에다 뿌리는 겁니다. 자,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향료? 오. 요런 느낌 아닐까요? 고양이 스프레이를 몸에 뿌리고 다니자고. 아니, 제 말은 오래 가는 맡아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네요. 같은 원리가 아닐까. 거기 어떤 그 오래가고 강한 메커니즘을 찾으면 네, 향을 네. 다른 걸로만 바꿀 네, 수만 그렇죠, 있다면 좋은 그렇죠. 향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연구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냄새를 맡고 얼마나 버티실지. 네. 자, 일단 스프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그 발전기,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려던 게 길어졌는데 네. 일단 발전기 구분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발전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엉! 이런 소리를 일단 내고요. 다짜고짜 마이크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 귀 아프시죠? 네. 네. 그런 소리를 내고요. 네. 그리고 자꾸 창문 주변을 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바깥 고양이와 소통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가끔 바깥 고양이도 네. 울고 안에도 울고. 네. 그리고 맞다. 이거는 너무 좀 새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중성화를 고려한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 그 발정이 온 상태로 계속 두고 이제 임신을 시키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남자애 같은 경우 모르겠는데 여자애 같은 경우는 자궁 축농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대요. 네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라도 좀 네.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그런 걸 약간 유추해 보자면 네. 뭐 그렇게 빨리 병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네. 뭔가 몸에서 뭔가 증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네,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빠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몸에서의 변화가 또 있겠죠. 털 빠지는 거라든지. 네. 네. 전반적으로 식욕도 없어지고요. 네. 발정 증상이 네. 콜링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이성을 부르는 강한 소리. 아, 개구리로 치면 깨굴 그런 거군요. 귀뚜라미로 치면 기뚤. 기뚤은 소리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이 밤새 계속됩니다. 그 아. 트윈님 말씀하신 거 개굴이 밤새도록 노래한다. 목청도 좋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가사가 있잖아요. 예, 밤새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막 그 밤새도록이라는 게 정말 쉬지 않고 우는 건 아니고 네. 조금씩 쉬어가면서. 그렇죠. 정말 배심을 끌어모아서 네. 속으로 울리는 소리로 해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짧고 굵게. 네, 콜링이라고 하는 이성을 부르는 울음소리가 가장 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진짜 이상한 소리였어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콜링이란 아우 하는 소리 말고도 이런 소리 잘 내요. 어우, 그래요? 네, 콜링 이제 크게 부르는 거 말고
가만히 있다가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러면서 엉덩이를 위로 반짝 들어올리면서 바닥에 앉으려다가 엉덩이가 땅에 닿으니까 갑자기 뭔가 자극을 받았는지 이러면서 나가요. 저는 앉지를 그런 못하는 거예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네. 앉으면은 뭐 너무 뭐 자극적인가요? 그런 게 아닌가. 관찰에 의해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종종.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게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네. 수의사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궁디팡팡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궁디팡팡하면은 흥분이 과다해지나요? 미치려고 하죠. 너무 과한 자극 같은 느낌이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예. 뭐 일시적으로 잠깐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예민해진 모르지만 건가 봐요. 예, 그런 걸 거예요. 네. 일시적으로 궁디팡팡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거의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증상들로 그런 행동들로 발전기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발전기 구분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네. 고양이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일단 식욕도 떨어지고요. 네, 털도 빠지고요. 네, 털결 굉장히 나빠지면서 네. 살이 말라가면서 네. 털 푸석푸석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안절부절 못하고 엉덩이 잘 못 그렇죠. 붙이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죠. 콜링 계속하면서. 네. 네. 그리고 낮에는 어떻나요? 낮에는 잘 자요? 낮에도 못 자요. 밤새 그렇게 울어놓고. 네네. 네. 잠이 굉장히 많이 줄죠. 그러니까 살이 쪽쪽 빠지고 그래요. 그리고 고양이들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집을 나갔다 이렇게 네네. 있는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일부러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증상 때문에 네. 뭐 문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팍 튀어나간 거죠. 그렇죠. 그때 정말 정신없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 상대의 이제 이성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찾고 이제 딱 이제 교미가 끝나면. 예, 교미가 끝나면 정신 네. 딱 돌아온대요. 네. 근데 문제는 개처럼 코가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온 길을 되돌아갈 수가 없대요. 네. 길을 외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그때는 문단속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가출 위험이 높아지면 네. 못 찾을 가능성이 꽤 있고 네. 그러다가 네, 멀리 어영부영 가니까 그렇죠. 평소 상태랑 다르게. 어영부영 밖에서 지내다 보면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새끼를 육아하는 동안은 아예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마리씩 데리면 안 돼요? 하나씩 물고 이동해서 네. 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진짜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 거기 정착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새끼를 키우고 정떼기 할 때까지는 네. 야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양이가 네. 가출해서 영영 헤어지기 좋은 시기가 발정입니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네, 항상 90도로 문을 네, 열면서 그렇죠. 들어오는 걸로.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뭐죠? 네. 콜링하고 그러면 이성 고양이들 집 주위에 굉장히 많이 몰려요 또.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파트가 아니면 정말 높은 고층 아파트라서 전혀 떨어지는 그런 데가 아니면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서로를 끌어당기네요. 네, 그래서 네. 가출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알아봤고요. 네. 콜링도 있고 발정 스트레스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알아봤던 것처럼 숫자. 네. 여러분들이 고양이 왕국을 세우실 게 아니라면 네, 숫자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 정도가 예. 중성화를 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네. 근데 수조들에 대해서는 우리 저번에 지코 아빠 네, 그 수의사 원장 선생님과도 있을 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수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개인 각 가정에서 네, 감당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거 정말 감당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네. 너무 많아지면은 네, 막 따라오기 쉽고 길거리에 막 고양이가 넘쳐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완전 헐값에 그냥 또 거래가 되고 그게 네. 굉장히 서로 막 그 동물을 막대하게 되는 환경이 구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각 네. 가정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요번 그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네. 동물 판매업은 네. 그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분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돈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 판매예요, 결국엔. 네, 네.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 신고건 허가건 네. 보통 집에서 안 하잖아요. 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분양을 보낼 생각이니까 내가 가서 동물 판매업 신고를 하겠다.
혹은 허가를 받겠다 이런 분들 저는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네. 동물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댁에서 책임지지 않는 고양이, 만약에 태어난 고양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구조한 고양이가 아니라요. 네네.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고양이들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낳은 부모가 챙기지 않는 자식을 다른 부모가 잘 걷어줄 거라는 기대는 네. 아주 높이는 안 가지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더 슬픈 일은 또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네. 고양이는 또 동물 보호 대상도 아니라고. 네네. 그러니까 더욱더 보호가 안 되는 좀 그 외부에 노출이 되면 네. 길거리 양이가 되면 네. 더더욱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도 아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동물 보호 얘기는 짧게 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화 수술을 꺼려지시는 분들, 네.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래, 분들은 어떤 자연적이지 이유 때문에? 않아. 막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그게 제일 아마 클 거예요. 자연적이지 않을 거다. 네. 네가 물어봤냐? Natural born. Natural born 이고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 얘도 새끼를 한번 낳아보고 싶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아마 보통 다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어떤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만 네. 하려는 그런 정도의 책임감 때문에 네. 저는 딱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늘어나면 제가 감당할 자신이 좀 없었거든요. 네. 네. 제가 그다음 이제 고양이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네. 갑자기 아기가 여러 명이 늘어나 버리면 네. 그리고 몇 마리가 생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6마리만 낳아도 7마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런 게 좀 자신이 없었죠, 사실. 네.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렇다고 중성화 수술을 100%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안 하려면 그 왜 옛날에 시골에서 중성화 수술도 안 하고 네. 사료도 딱히 안 챙겨주고 그냥 밥 남은 거 네네. 강아지 주듯이 주고 바깥에서 키우는 그런 분위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키우면은 좀 자유 늑대 냥이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트위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중성화 수술을 100%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고양이의 삶.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키우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시골은 그렇게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네. 밖에서 이제 그냥 살면서 가끔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루에도 그러니까 영역 순찰도 하고 네. 뭐 자기가 밖에서 자고 들어오기도 하고 네. 이런 고양이들은 자연히 개체수를 조절해 줘요. 네. 겨울 되면 많이 죽기도 하고 네. 새끼를 낳아도 새끼들의 생존율이 집에서 키우는 것만큼 높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옆집이나 이렇게 뭐 누구네 집 쥐가 많이 나온디야 그러면 밑에 집 새끼 낳는데 고양이 새끼 좀 데려갈티요? 이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무상으로 논아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땐 판매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좀 요즘 도시에서는 좀 개체수 조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물론 교통사고율이 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안 좋게 되는 경우지만 네. 그거 말고는 강아지가 이제 없잖아요. 개가 없잖아요. 네. 다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길냥이들 말씀하시는 네네. 거군요. 도시에 네. 사는 길냥이들. 네.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네. 포식자가 이제 네. 고양이를 잡아먹는 고양이가 거의 최상위 포식자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천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개들이 없어서 네. 포식자들이 없으니까 네. 고양이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고양이가 고양이가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키울수록 그만큼 네. 많이 버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고양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보호소 가보면 예전에 못 보던 품종 고양이라고 보통 부르는 고양이들 되게 많아요. 네. 네, 아무튼 그건 그래서 자연적인 거 이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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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그리고 네. 고양이를 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는 네. 중성화가 그렇게 100%꼭 해야 된다라는 네.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러나 최소한 도시적인 생활 스타일, 실내 사육을 하고 사료를 먹이고 외출을 안 시키는 그런 네. 고양이라면 중성화가 필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좀 웃긴 얘기가 있는데요. 고양이 라이프 스타일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네.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네.
먼 할아버지세요. 네. 근데 뭐지? 제가 손을 이렇게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네.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손을 씻고 당연히 제 고양이를 예뻐해주고 네. 할아버지한테 갔죠. 그랬더니 뭐 야 너는 왜 반대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고양이를 만지고 손을 씻어야지. 네. 손을 씻고 고양이를 만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희 고양이들을 이제 자식이라고 부르고 네. 저희 고양이한테 뭔가 나쁜 병균이 묻을까봐 그렇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 씻고 만지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볼 때는 네. 바깥에 있는 더러운, 고양이. 더러운 그죠? 고양이를 만졌으니 네. 고양이를 만지고 손을 씻어야지. 그러실 네.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그게 또 생각이 변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 고양이는 실내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안에 속하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묻은 먼지나 세균을 씻고 네. 당연히 우리 고양이를 만진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만약에 바깥에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부에 속한 고양이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손을 씻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도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네네. 저도 외부 고양이 만진 다음에는 손 바로 씻어요. 저희도 네. 집에 가면 또 집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서로 이제 안 만나게 그렇죠. 되도록 안 만나게. 네. 네.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한번 쓱 알아봤습니다. 네. 중성화 수술. 자, 일단 장단점.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중성화 수술의 장점과 단점을 공통적으로 한번 보자면, 네. 장점은 가출의 위험이 낮아진다. 그리고 콜링, 발정 울음이 없어진다. 네. 그리고 발정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그리고 개체수 조절을 할 수 있다가 네. 되겠죠. 네. 근데 단점을 말하자면 이게 정리해서 갑자기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연적이지 못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전 시간에 잠깐 언급한 건데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굉장히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비용이 들죠. 네. 비용이 들고 수술 위험 부담. 네. 네. 어떤 거든지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잘못될 가능성이 있죠. 네. 장점 중에 또 하나를 잠깐 빼먹었네요. 네. 애교가 늘어요. 아, 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애교가 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도 그게 스트레스는 어쨌든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살이 찌는 것만 봐도. 네. 네. 공격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넘어서서 네. 길냥이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일단 야생성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그 공격력이 떨어지고 네. 그 말은 살아남기가 힘들겠네요. 길냥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공통적으로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네. 수컷의 장점, 중성화를 수술을 했을 때 네. 수컷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네. 오줌을 싸는 행위, 스프레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격성이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수컷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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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수컷과 함께하는 분들, 이제 네. 그 집사들에게 집사님들의, 집사들에게 얻어지는 이점이겠죠. 그렇죠. 공격성이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단점으로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길냥이의 경우는 공격성이 줄어들어 영역을 뺏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암컷을 키우는 분들이 중성화 수술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네. 유선 종양 발병률이 낮아진다. 아, 유선 종양.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단점은 개복 수술이기 때문에 네. 수컷에 비해서는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마취도 맞습니다. 아마 더 정말로, 세게 해야 될 거고요. 네. 마취 시간도 길고요. 네, 수술 자체가 위험 난이도가 조금 더 수컷보다는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옳을지. 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네. 그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트위님도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적인 삶의 방식을 택한 고양이, 네. 실내 사육을 하는 고양이라면네. 저는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책임지려는 질 수 네.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인 네. 부분까지 한번 봤었죠. 네.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시골에서 네.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고양이들이라면 그렇죠. 외부에도 살 수 있게. 그렇죠. 네. 오히려 거의 외부 중심으로 그렇죠. 잠깐 사람들에게는 조력자 정도로 살고 있는 고양이라면 그렇죠. 100%는 아닐 수 있다. 네네. 오히려 그런 고양이는 중성을 안 하는 게 살아남기가 좋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이제 밥을 주는 그 외부 고양이는 네. 또 다른 걸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거는 정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네. 100%는 아닐 수 있다 정도로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오늘 한번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네. 반대되는 의견도 좋고요. 네. 혹은 이제 경험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odcatsal@gmail.com podcatsal@gmail.com으로 주셔도 좋고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채널 어떤 채널이든지 거기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제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트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잠종이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안녕.